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 63강째입니다. 63강. 63강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창고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고 관련 용어 중에서 이런 용어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스토리지라고 나와 있죠.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저장입니다. 이 저장이라는 개념에서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저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재료 저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저장할 때는 스토리지라고 보통 이름 쓰고요. 자, 웨어하우스라고 했었죠. 웨어하우스가 뭡니까? 이 하우스가 집이다. 근데 집에 무슨 집? 상품의 집이라고 했죠. 상품의 집이에요. 상품의 집. 굿즈 웨어하우스. 제가 보관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이 창고가 있으면 물건을 갖다가 여기에다 그냥 단순하게 뭐 보관을 한다는 그 개념에서만 보는 게 바로 여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웨어하우스에서 이 창고 맨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 뒤에 뭐가 여기가 ing가 붙었어요. ing가. 그리고 이 다음에 ing가 붙었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ing가 붙으면은 우리 중학교 때 한번 거슬러 갈 거예요. 중학교 때로 한번 거슬러 가보면은 ing가 붙으면 항상 그 영어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동사는 말이야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ing를 써. 사실 움직임을 나타낼 때 ing가 아니라 현재 분사적인 개념에서 ing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무조건 ing가 붙는 거야. 그냥 왜요? 그러면 그냥 왜 임마 뭘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도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요. 사실 어찌 보면은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뭐 창고 계획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창고 시대 계획 등 뭐 프로세스죠. 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뭡니까? ing가 붙는 것이에요. 사실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흐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ing가 붙는 것이고 보관이 나와 있습니다. 보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창고예요. 창고에 보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관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반죽 비교로 단기간이죠. 이 개념이에요. 단기간 놓아두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보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장은 뭐냐? 저장은 이거예요. 좀 장기간 놓아두는. 그러니까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에 따라서 보관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지금 일상생활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모든 단어적인 구분을 하시면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면은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거.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스토리지도요. 사실 저장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스토리지. 영어로 하면 이거 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단기와 장기로 따졌을 때 보관은 단기이고 장기는 뭐다? 저장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자, 이제 보관 창고의 형태와 특징이라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로는 이제 양가로 4번의 창고의 기능을 따로 보진 않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즉 816페이지 보관 창고의 형태와 특성이라 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아디너리 웨어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당연히 창고라는 건 알 것이고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오아디너리는 뭡니까? 재래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창고예요. 그냥 재래식 창고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래식 창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창고에 대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재래식 창고 또는 일반 창고에서 뭐 기계화 창고, 그 다음에 자동화 창고로 변해졌었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창고를 갖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그냥 땅 위에다가 어떤 건물만 짓고 위각에 있는 어떤 내용 안에는 갖다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런 시설 없이 바닥에 적재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볍거나 중력에도 파손되지 물품이면 3단계까지 적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빈 공간에 있으면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딱 치고 여기 벽이라든가 이 천장만을 갖다가 뭐 딱 덮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창고예요. 가장 전형적인 창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창고는 갖다가 뭡니까? 뭐 가장 일반적인 물건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중요치도 않는 물건을 많이 저장하겠죠. 왜? 비만 피하거나 또는 가끔 가다가 쌀을 하면 쥐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좀 밤선생들이 와서 들에다가 놔두면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안에다가 하고 문에다가 딱 잠궈 놓으면 되겠죠. 그런 거. 자, 유니트식 창고가 있습니다. 유니트. 여기 유니트가 뭐예요? 자, 유니트가 단위죠. 단위형이에요. 단위형. 그러니까 단위형. 어떤 형태가 딱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이는 쿠리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 컴퓨터에 의한 자동 운전으로 입출고되고 작업 능률도 매우 높은 게 바로 유니트식입니다. 자, 이건 뭐 가장 전형적인 뭡니까? 이 팔레트 같은 거라든가 뭐 딱 거기 규격화된 데다가 이제 저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의한 자동 운전으로 그냥 자동화 창고랑 마찬가지겠죠. 입출고되며 작업 능률도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반자동, 완전자동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재고 관리가 용이하고요. 다품종 소량의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겠죠. 고구마면 고구마다. 아니 뭐 다른 건 다른 거야. 알아서 그냥 딱 이런 것이 적합한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화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다품종 소량인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유니트식 자동 창고 시스템이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것은 거의 어렵지는 않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용어입니다. 용어 설명이고 그 용어 설명을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에 맞게 쉽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만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빌딩식 창고예요. 자, 빌딩 여러분 아시죠? 빌딩이 뭐예요?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고가 원래 창고는요 이렇게 단층형으로 많이 지었었죠. 예전에는 단층형으로 이렇게 딱 창고 이게 단층형으로 딱 지었다면은 이 창고가 그냥 단층이었다면 이건 뭡니까? 빌딩형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빌딩형. 이게 빌딩이에요. 자, 그래서 재고가 매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고층일수록 상면 면적 효율이나 용적률이 높아진다. 당연하죠. 상면이에요. 밑에요. 밑에 깔리는 면적이 좋고 그 다음에 높이 쌓는 것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적률이 높거나 상면 면적 효율이 높은 것은 높이 쌓일수록 이런 말의 특징이 나옵니다. 고층일수록. 그래서 상면 면적, 밑에 바닥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적, 높이 쌓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진다 개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빌딩식 자동 창고의 특징이고 자, 트래버스라는 게 있어요. 트래버스. 자, 재고 관리가 용이하고요. 트래버스 창고는 그리고 트래버스 자동 창고란 그 개념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리고 이름 그 자체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트래버스 자동 창고는 뭐냐? 재고 관리가 용이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품목의 보관에 적합합니다. 자, 여기 특징 있죠? 다품종이고 소량 품목의 보관에 적합한 것은 뭐냐? 트래버스 자동 창고란 것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뭐냐면은 입출구는요 신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단점을 찾는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까요?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주 사용하지 않겠죠. 트래버스는 그냥 이론적인 개념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트래버스 창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품 소량 품목의 보관에 적합한데 기본적으로 입출과 신속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됐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계속해서 넘어가 봅니다. 다음 보시면은 기계화 창고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양가로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계화 창고. 자, 기계화 창고. 우리가 아까 봤던 재래식 창고에서 기계화 창고 결론은 어디까지? 자동화 창고까지 왔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창고는 뭐냐? 포크리프트 및 트럭, 크레인 또는 컨베이어 등 이런 것은 뭡니까?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 그래서 포크리프트라든가 포크리프트 트럭이에요. 그 다음에 크레인, 그 다음에 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는요 기본적으로 사람 손에 의해서 사람 힘, 인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에서 물건을 갖다 걷다 실을 때도 그렇고 물건을 갖다 빼올 때도 그렇고 저장할 때라든가 관리할 때도 모두 이런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기계화 창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계장치를 이용하니까 기계화 창고죠. 입출구라든가 이런 것은 수동 운전 방식과 수동 원격 조정 방식에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런 거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수동 운전 방식이 뭐냐, 수동 원격 조정 방식이 뭐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기계화 창고는 기계 등을 이용해서
물건에 쌓고 그 다음 꺼내오는 것을 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자, 리스가 나와 있죠. 리스가 뭡니까? 리스는 빌리는 것이에요. 빌리는 창고예요. 빌리는 창고, 그 리스 창고.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빌리는 것이요. 단기적 영업 창고를 이용과 장기적 자가 창고를 갖다 건설을 중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 창고, 남의 창고를 내가 이용하는 것을 영업 창고로 하죠. 영업 창고는 남의 거예요. 남의 창고. 영업 창고는. 그 다음 내가 이제 자가 창고, 내가 짓는 것이죠. 자가 창고가 있습니다. 내가 창고를 갖다 지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중간에 뭐냐? 중간까지 가는 과정에서 리스 창고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적으로 영업 창고를 이용하고 장기적 자가 창고를 건설한다. 그래서 자가 창고는 건설할 때 시간이 걸리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영업 창고 이용하면 약간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영업 창고를 이용한 리스 창고는 뭐예요? 내가 그냥 창고 자체를 빌리는 것이죠. 창고 자체. 영업 창고는 뭡니까? 내가 그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맡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창고는 내가 보관해 달라고 맡기는 것이고, 리스 창고는 내가 창고를 빌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거,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당연하죠. 내 거니까 빌리는 기간 동안 내 거 같기 때문에 내 물건만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빌려주는 사람은 낮은 임대료, 그러니까 이 빌리는 1년에 얼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기본적으로 영업 창고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겠죠. 보관 공간을 갖다가 내 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직접 통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자, 직접 통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갖다 탄력적. 어쨌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빌리는 것은 그 창고가 입지한 입지에서 내가 빌리는 것이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했던 장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빌리는 것도 남의 걸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장소에서 원했던 창고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런 건 당연히 고려해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가로 6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 끝나느냐?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고, 공공창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공창고라는 것은 여러분 공공기관이라는 거 아시죠? 공공이란 그 자체가 이 공공이에요. 공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개념인데, 공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공립학교 뭐 그럴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든가 그 공공성을 띠는 데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공창고라고 공립창고가 있고 관설보선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립이라는 그 개념에서 뭔가 아시겠죠? 정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구나. 정부 기관을 관청 할 때 관설. 그래 정부에서 설치한 창고로 말하겠죠. 또는 관설 갖다가 보세창고. 정부에서 설치한 보세창고로 말하겠죠.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창고적인 개념에서 보는데,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정부기관이라고 보통 말하죠. 항만지대에 건설하고 민간의 운영을 위탁한 창고를 갖다가 뭐냐? 공립창고라고 보통 말하고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공창고는 기본적으로 공립창고와 관설창고, 관설보대창고 등이 있다. 그리고 공립창고는 어디에? 민간에게 위탁한 창고이고 보통 항만지대에 있다. 관설창고는 어디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상과 육상 연결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닷가하고 땅 있는데 연결을 용해서 화물 판매용으로 부대 또는 암벽에 상층을 설치하고 민간 업체 또는 일반에 제공하는 창고예요. 이거는 운용을 위탁한 게 아니라 여긴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뭐 보통 이제 뭐 지방자치 수산업센터 같은데 보통 많이 하고 있죠. 관설보세창고가 있습니다. 이건 관세법이에요. 관세법. 그래서 수출 수입 물품 같은 걸 할 때 말하는 거. 관세법에 의해서 창고업자가 세관 허가를 받아가지고 세관의 감독하에서 수출입세 미납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수출입세 미납 화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뭐 해외에서 가져오다가 그 허용 범위 이상의 술을 가져온다. 아니면 뭐 어떤 뭐 세금도 내지 않고 갑자기 뭐 명품 가방을 사고 가져온다. 그럼 일단 거기다 맡기는 것이죠. 거기다 맡겨놓고 나중에 돈을 내고 찾아가는 장소를 보통 말합니다. 자, 임대창고, 영업창고업자 이외의 기업체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로서 임대를 받고 다른 공공기관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임대창고도 있는데 이건 뭐냐? 영업창고업자 이후 기업체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요. 영업창고업자가 하면은 영업창고예요.
여기는 임대창고잖아요. 임대창고. 영업창고가 아니란 말이죠. 영업창고. 영업창고는 누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창고업자가 하는 거죠. 창고업을 갖다가 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것은 영업창고입니다. 영업창고. 여기는 갖다 임대창고잖아요. 임대창고는 아까 말한 리스창고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지만은 임대창고는 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업창고업자 이후 기업체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로서 영업창고 이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요. 임대를 받고 다른 공공기관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창고를 갖다가 임대창고라고 한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봤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양가로 7번 받고 8번 봅니다. 자동화 창고. 자, 우리가 재래식 창고 있었고 기계화 창고 있었고 자동화 창고 봤었죠. 이 자동화 창고 봅니다. 자동화 창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자동화, 완전 자동화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자, 컴퓨터에 의한 정보 시스템과 창고의 하역 시스템 같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 창고는 당연히 컴퓨터를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정보 시스템과 창고의 하역 시스템 같은 차원에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자동화 창고입니다. 자, 시설 규모에 따라 간이 자동화 창고와 완전 자동화 창고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간이 자동화 창고와 그냥 자동 창고인데 자동 창고를 완전한 자동 창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렉의 높이죠. 렉이 뭡니까? 렉은 물건을 저장하는 것이죠. 물건을 저장하는. 그리고 렉의 높이에 따라서 저층 5m 이하, 중층 5m에서 15m, 고층 렉 15m 이상. 그러니까 이 높이를 갖다가 이 높이 렉에서 5m, 그 다음에 15m 이상 있죠. 그리고 여기를 갖다 저층, 그 다음 중층, 그 다음 고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5m 이상, 그 다음 5m 이렇게 따져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4개 높이예요. 이 4개에 따라서, 4개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15m만 하더라도 아파트 거의 한 4층, 5층 되죠. 사실은요. 4층, 5층 가까이 드는 걸 갖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창고와 유통 창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장 창고는 말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고, 유통 창고는 최종 유통업자들, 그러니까 도매상과 소매상한테 가기 전까지 보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창고의 저장 기능보다 유통 기능, 항상 제가 설명드려서 저장 기능보다 이제 유통 기능이 발전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실 유통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결국은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그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만든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소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종 소비자의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유통창고죠. 그래서 유통 기능이 더욱 중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유통창고는요, 스톡 기능보다는 플로 기능이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스톡이 뭐예요? 저장 기능. 저장이 재고로 원래 이게 재고인데 스톡이란 게 저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저장 기능보다는 플로우, 운영의 기능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운영. 흐름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장보다는 운영의 기능이 더 중시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뭐가 있어요? 이제 가공 기능까지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에는 뭐가 가공, 어떻게 하면 거기에다가 가공하냐, 가공 기능 등이 포함된 걸 갖다가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단층, 창고의 구조적 특성에 따르면 단층 창고는 아시겠죠? 1층이에요. 그래서 2층이죠. 그 다음에 2층 이상을 다층 창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갖다가 말할 수 있고, 입체 자동 창고 등의 형태를 갖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알 만큼, 본 만큼만 정답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2번 보면 2번, 3번 보는 사람보다 눈에 덜 띄고요. 한 번 보는 사람보다는 더 눈에 잘 띄겠죠.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지정 저장 방식과 임의 저장 방식이 있어요. 지정 저장 방식과 임의 저장 방식인데 이게 보관하는 과정이 있어요. 보관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지는요. 그 자동화 창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저장 창고와 유통 창고 양가로 9번 그 트렁크룸도 있습니다. 트렁크룸은 동그라미 1번 보면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의류, 골동품, 서류, 자기 테이프 등을 주로 보관하는 영업 창고를 보통 트렁크룸이라고 그래요. 양가로 10번에.
여러분 그 818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동그라미 1번을 정리하시면 되고, 양가로 11번 지정 저장 방식. 그러니까 저장을 저장하는데 저장 방식이 있는데요. 그 저장 방식에는 지정이 된 저장 방식이 있고 임의로 드는 저장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임의로. 그 두 가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문제예요. 계산식 문제. 그래서 지정 위치 보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 저장 방식을 지정 위치 보관 방식. 보관 방식은 똑같아요. 지정 위치를 하느냐 임의 위치하느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리고 지정 위치 보관 방식은 화물의 보관 위치를 사전에 지정. 그냥 이거예요.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장 방식, 지정 방식은 사전에 여기다 이만큼 보관한다. 이거겠죠. 그 임의 위치 보관 방식에서 전체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 위치 보관 방식보다 지정 위치 보관 방식 더 많은 공간을 갖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지정 위치 보관 방식은 당연히 임의 위치 보관 방식이 더 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의 위치 보관 방식에 비해서 전체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지정 위치 보관 방식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임의 위치 보관 방식은 그겁니다. 지정 위치 보관 방식에 비해서 편리하고 공간을 집약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도 측면에서는 갖다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뭐니까? 임의니까 그래, 임의. 임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임의라는 것은 뭡니까?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 임시나 마찬가지. 그게 어떻게 딱 정한 게 아니에요. 정한 거라면 그거 정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임의라는 것은 그런 쪽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이 바로 지정 위치 방식 또는 지정 저장 방식과 임의 저장 방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다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 지정 위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더 임의 저장 방식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 창구에다가 A 품목, B 품목, C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쭉 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전반기까지 보관했습니다. 전반기까지. 자, A 품목은요. 여기서 가장 많이 보관한 게 어느 때입니까? 가장 많이 보관할 때는 여기 30이었어요. 30. 이때 2월 3월달. 3월달. 자, 이때는요. 여기 B 품목은 어디입니까? B 품목은 여기 3월달이에요. 여기도 공교롭게 3월달. 3월달에 가장 많이 보관했어요. C 품목은 언제입니까? C 품목은 4월달에 가장 보관을 갖다 많이 했죠. 보관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걸 모두 합치면은요. 여기 있는 모든 거 A 제품과 B 제품을 모두 합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역시 밑에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합치고 그리고 역시도 최대 재고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합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76. 76은요. 지정 위치 저장 방식이에요. 넓은 범위를 가져두니까. 그리고 무조건 큰 수예요. 큰 수. 그리고 지정 위치 저장 방식은 70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갖다 다 이렇게 더해 봤더니 여기 이거 빼놓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디냐? 여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과 이거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거는 임의 저장 방식의 위치예요. 이건 지정 위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정 위치 방식은 A 품목, B 품목, C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걸 더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지정 위치 방식. 그래서 지정 위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76이고 임의 저장 위치는 여기에서 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단순히 더해가지고 여기 단순한 더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여기 나오는 임의 저장 위치예요. 임의 저장 위치는 당연히 지정 위치 저장 방식보다 무조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70이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위치 방식의 차이와 지정 위치 방식과 임의 저장 위치의 차이는 몇이냐? 4. 이런 거 간혹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건 노가다 문제입니다. 노가다 문제. 이거 더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다 더할 수밖에 없어요. 더해야 되는데 암산이 사실 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기 두들겨야 돼요. 물론 여러분 암산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2개만 되면 암산이 되겠지만은 이거 3개까지 되면 암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틀린 것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는 게 훨씬 낫겠죠. 쌀집 계산기 훨씬 더 두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임의 저장 방식하고 지정 위치 저장 위치 방식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알아두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의미적인 내용에서 보시면 충분한 것이고요. 이런 것은 문제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가지고 틀리지는 않고요. 뭐 그래도 지금 제가 풀었던 그대로 문제 나온 거 풀어본 건데 단지 이게 범위를 넣다 보니까 약간의 노가다성이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창고가 있어요. 자가창고. 자가창고는 뭡니까? 여러분 그 페이지는 거기 807페이지, 807페이지. 807페이지 자가창고가 있는데 이건 프라이빗 웨어하우스예요. 내 창고예요. 내 창고. 내 창고. 내 물건만 보관하는 창고예요. 그리고 자가창고 개념인데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직접 소유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건설했든지 아니면 사가지고 자기 것이에요. 자기 거. 자기의 물품을 갖다 보관하는 창고예요. 내 것만 보관합니다. 내 것만. 영업 창고가 아니니까. 자가창고니까. 그리고 공장 시설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죠. 왜?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면은 잠시 완성품을 만들면 공장 내에 완성품을 둘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물건을 갖다 창고에다 보관하잖아요. 그런 거 보통 자가창고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장의 일부로서 인식됩니다. 자, 특수 물품에 적합한 구조와 하역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 뭐 당연하죠. 그 물건, 그 물품이 만약 큰 물건이라면 뭐 컨테이너 같은 거 이런 데다 뭐 넣지 못하니까 굉장히 크게 포크리프트 같은 거 큰 차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조그마한 것은 갖다 사람끼리도 운반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거. 자전 특수 물품에 적합한 구조와 하역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거기 내 창고니까 내 창고에다가 뭐 거기다 도로라든가 곤돌라 같은 거 이런 거 시설물을 갖다가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 창고 내에다가 또는 쉽게 빠르게 운반하고 빠르게 하여가기 위해서 그렇게 갖출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입고와 출고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적 시설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 내 창고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가창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뭘까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가창고 장점은 뭐냐? 장점은 창고의 이용과 생산 판매의 시간적 결손이 적고 그러니까 창고를 갖다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창고니까 내가 원했던 장소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알맞은 설비라든가 그 다음 보관이라든가 하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화 및 생략화가 가능하다는 거. 합리화라든가 생략화가 가능하다는 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 단점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갖다가 안 만들어가지고 그 창고를 갖다가 한 6개월 동안 창고에 아무것도 보관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창고를 놀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기타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느냐? 단점은요. 토지 구입 및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상품의 수요라든가 변동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고정적 배치, 그러니까 창고 관리를 하는 종업원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갖다가 뭡니까? 어쨌든 남의 빌리는 돈에 가서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어차피 한번 지어놓으면은 앞으로 남의 거 빌리는 것보다 남의 창고를 빌리는 것보다 훨씬 갖다가 나한테 유리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상반적으로 생각하면 장점도 될 수가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어쨌든 내 거로 만들기 때문에 그럼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단점이죠.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단점이죠. 자, 그래서 자가창고의 장단점이 맞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업창고가 있습니다. 영업창고. 영업창고는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영업을 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영업창고 개념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영업 허가를 받은 받아 다른 사람이 기타 광고를 보관하고 그 대가로 보관해요. 그러니까 영업창고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창고에 내 물건 좀 빌립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물건 좀 여기다 보관할게요. 자, 한 달에 얼마인가요? 아니면 1년에 얼마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하는 것이에요. 물론 1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갑자기 집이 갔다가 뭐 이사를 가는데 집이 이사 가는데 갑자기 저 집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안 빠진다. 그럼 나의 세간사를 갖다가 뭐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그리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기타 광물을 보관하고 그러니까 이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 주인이에요. 그래서 기타 광물을 보관하고 그 대가로 보관요. 그리고 창고료를 받는 것이 창고료.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창고, 직접 소유하고 자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자가창고에 비해서 사용 효율이 높죠. 그리고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낮게 책정할 수 있어요. 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코스트 다운을 갖다 비용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좀 좋겠죠. 사실 영업창고. 그 다음에 보관, 하역, 포장, 분류, 정보 제공 등 이외 수송 기능을 갖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고는 영업창고는요. 단순하게 보관도 하고 하역도 하고 포장도 하고 분류, 정보 제공 등 그 이외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창고에서 하는 것이 보관도 하고 하역도 하고 포장도 하고 분류도 하고 이런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이거 이외에도 수송, 그러니까 운송까지도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창고에서. 그래서 그런 창고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런 창고를 갖추고 차량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자가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가창고를 가지고 있고 영업창고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일원입니다. 상징적인. 자, 장점을 보시면은 필요로 하는 공간에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공간을 갖다가, 이 장점 뭐냐? 필요한 공간을 갖다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왜? 이미 영업창고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건에 딱 적합한 화물, 나는 이 정도 화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화물을 갖다가 보관한 데가 어디냐? 딱 찾아봤더니 저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보관한 것이고, 이번에 또 이따만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따만한 물건을 만들었으면 내가 만약에 자가창고라면은 이따만한 물건은 보관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영업창고는 이따만한 물건을 보관 데가 어디냐? 이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다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장점은 필요로 하는 공간을 갖다가 언제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업자 운영에 따른 안도감. 그러니까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요. 전문가예요. 자, 자가창고는 뭡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창고 관리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 와본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죠. 근데 창고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베테랑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 보관 같은 거 잘해요. 습기 같은 거 전혀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자 운영에 따른 안도감이 드는 것이죠. 상품의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증가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고정투자 회피가 가능하다. 자, 기본적으로 고정투자라는 건 뭡니까? 자가창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 맡겨놔야 되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영업창고는 그렇지 않아요. 빌릴 때만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고정투자 회피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 탄력적인 수송과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인 수송과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점은 뭐냐면은 이건 손님들이 성수기 때는 갑자기 갔다가 엄청나게 물건을 갖다가 가져오는데 그 성수기가 지나면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영업창고를 갖다가 하는 사람은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쭉 꾸준히 있으면 괜찮은데 일관적으로 꾸준히 없고 들쑥날쑥 하니까 그런 것이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여유가 적고 하주의 상품 기밀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작업시간 탈리했습니다. 자, 상품 기밀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화주가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물건을 보관했대라고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쉽게 공개는 않겠지만은 굳이 만약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어디 창고에다가 이 정도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뭐 200만 개의 마스크를 갖다가 어디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더라. 뭐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 성수기에서 여유가 적고 하주 상품 기밀에 유지되기 어려우며 작업시간이 탄력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든지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항상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점이 더 많으면은 그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장점이 51이고 단점이 49면은 장점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냉장 창고가 있습니다. 냉장 창고. 자, 냉장 창고란 건 뭡니까? 아무래도 신선들을 유하는 상품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육류라든가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걸 많이 여기다가 보관해야겠죠. 그리고 냉장 창고입니다. 콜드 웨어하우스죠. 자, 냉각 장치에 의해서 창고 내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냉각 장치.
이건 차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거에서 창고 내 온도를 갖다 저온이에요. 거기에 맞는 온도가 딱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지하는 창고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용 목적에 따라 냉동 창고냐 아니면 저온 창고냐 아니면 정온 창고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바로 말합니다. 자, 1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창고를 냉장 창고라고 하고 자, 공조기로 10도에서 20도 정도까지 일정 온도로 유지되는 창고를 갖다 정온 창고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 온도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냉동, 저온, 그 다음에 정온 창고 이런 개념으로 좌우가 나와 있고 뭐 온도를 갖다가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옛날 기준은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지금은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 냉장창고 식품 보관품인데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요 819페이지 나와 있고 820페이지의 영업창고 개념 나와 있고 거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82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820페이지 자, 영업창고의 장단점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업창고 종류와 보관 물품이 있어요. 1급 창고, 2급 창고, 3급 창고, 야적 창고, 수면 창고, 저장 창고, 위험물 창고, 냉장 창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1종 물품, 2종 물품, 3종 물품, 4종 물품, 5종 물품, 6종 물품, 7종 물품, 8종 물품. 그리고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있는데 거기에서 1급 창고, 2급 창고, 3급 창고까지는 1종, 2종, 3종 물품을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4종 물품은 야적 창고, 5종 물품은 수면 창고, 6종 물품 저장 창고, 그 다음 7종 물품 위험물 창고, 8종 물품 냉장 창고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한번 그렇게 따져봐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가 창고하고 영업 창고, 장단점 비교하는 거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해가지고 이제 822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냉장 창고. 그래서 양갈 1번 받고 양갈 2번 그 내용 받고 이제 양갈 3번까지 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냉장 창고 식품 보관품이 있습니다. 식품 보관품. 자, 첨가물 및 야채류 등 식물류 식품으로 보관 중에 주성분이 소모되고 성숙이 진행된 신선도 같은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요. 냉장 창고에 왜 보관하느냐? 이런 것 등의 물건 등을 갖다가 어떻게 신선도가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왜 냉장 창고에 보관하냐? 여러분 옷을 갖다가 냉장 창고에 보관하실래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옷 같은 거 누가 냉장 창고에 보관합니까? 거기다가 뭐 원목 같은 거, 공예품 같은 걸 냉장 창고에 보관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관하는 상품에 따라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게 딱 정해져 있겠죠. 자, 보통 이제 여기서 나온 거 세균의 발육은 10도 이하가 되면 현저하게 저하되지만 저온, 내성이 강하고 빈결 온도 시에 사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균의 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냉 온도를 저온으로 하고 창고 내부는 항상 청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창고 내부를 깨끗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장 창고를 하는 이유가 뭐다? 신선도, 첨가물과 야채류 등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냉동 자동 창고와 온도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거기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냉동 자동 창고와 온도 구분인데 냉각 설비를 갖춘 단열된 창고로서 자, 기본적으로 생농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생축산물이에요. 생수산물. 그 다음에 냉동 가공식품이에요. 가공품. 이런 10도 이하로 보관한 것이에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한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F급이라고 하는데 F급은 영하 20도 이하이고 F급은 지방질이 많은 식품 등을 장기간 보관돼 사용된다. 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서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이요. 기본적으로 영하 70도, 마이너스 70도 이상에서 70도 전후로 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건 더 마이너스 90도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또 마이너스 60도, 50도로 해도 안 돼요. 이거는 70도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그걸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 3도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걸 운반할 때 거기에 맞는 온도가 더 떨어져서 안 됩니다. 굉장히 좀
힘들겠죠. 사실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뭐 다행인데 어쨌든 자 일단 F급은 마이너스 20도 이하며 F급은 지방질이 많은 식품들 장애 보관한다. 자 C급은요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 추가. C급은 C1급, C2급은 마이너스 10도 추가. 그 다음 C3급은 이렇게 한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온도가 있을 때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20도예요. 영하 20도. 영하 20도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영하 10도가 있겠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어딥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건 C1급. C1. 여기는 갖다가 C2죠. C2. 그 다음에 C3급. 플러스 이제 그 영상 10도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도 이하로 보관한 거. 플러스 10도 이하로 보관한 것을 갖다가 냉동 자동 창고 온도 구별하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보관한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 상품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내용 보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책의 페이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창고 기준별 종류가 있습니다. 기준별. 그 기준별 중에 구조 기준, 명칭 기준, 그래서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기준별 종류라는 것은 기준별 기준은 것은 이 기준을 말씀합니다. 기준. 그 구조 기준은 뭐냐? 명칭 기준은 뭐냐 이거요. 그 구조 기준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어요. 한번. 뭐 보통 창고, 기계화 창고, 자동화 창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한다? 거기 나와 있는 여기 나오는 구조를 기준해서 나눈 것이 구조를 기준해서. 우리는 앞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세 가지로 봤지만은 우리가 그 세 가지 기준은 보통 창고, 기계화 창고, 자동화 창고는 구조로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창고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 기계화 창고는 뭐예요? 기계화로서 창고 운영하는 거. 자동화 창고는 뭡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그 구조, 그 창고를 운영하는 구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에요.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 우리가 이미 봤던 것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공공창고, 공립창고, 간이창고라든가 관설 보수창고. 그 다음에 영업창고, 농업창고, 자가 건물창고, 보관 고협동조합 창고, 뭐 사설 보수창고. 그냥 의미 없어요. 이런 것은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아하 이런 걸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은 그 명칭이 공공창고하고 영업창고, 자가창고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보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보관 기준. 자, 보관 기준 보통 이제 원재료, 뭐 제품 창고, 보통 창고는 이렇게 하겠죠. 특수 창고야겠다. 특수한 물품을 갖다 보관한 것이에요. 냉장 창고 있죠. 냉장 창고 보니까 정원, 그다음 위험물, 그다음 수면 창고 이렇게 나온 것을 냉장 창고로 보통 말한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자, 입지 기준이 있습니다. 입지 어디에 그 창고가 위치를 하느냐. 창고가 위치하는 입지를 기준해서 창고를 구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두창고, 임대창고, 보수창고는 어디? 항만에 있기 때문에 항만 창고의 종류에서 부두창고, 임대창고, 보수창고가 나눠져 있어요. 자, 연선 창고가 있어요. 연선. 그러니까 연선은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뭐 철도라든가 차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연선 창고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노드예요. 노드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죠. 노드.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역이라든가 무슨 뭐 항구라든가 물론 항구는 항만창고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노드적인 개념입니다. 노드적인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역두 창고라든가 터미널 창고를 보통 말합니다. 역두 창고는 역 입구에 있는 창고로 말해요. 터미널 창고 있고 터미널도 무슨 지하철역이라든가 아니 철도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겠죠. 자, 내륙 창고가 있으면 내륙 창고는 뭐니까 땅 안에 있는 것이죠. 땅 안에. 내륙 지역에. 땅 안에.
농업창고, 공장창고, 도시창고, 오지창고. 자, 기본적으로 내륙창고는 뭐 당연히 땅 안에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말할 거. 자, 터미널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터미널 창고 여기 있지만은 트럭 터미널과 버스 터미널 일시 보관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터미널 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 자체요. 역선, 역전 창고라고 나와 있죠. 철도 화물의 일시 대기 시설. 그러니까 역선. 무슨 역 있잖아요. 역선. 이건 연선이고 이건 역선이에요. 그리고 역선은 갖다가 철도 화물의 일시 대기 시설. 이게 역, 무슨 역? 뭐 지하철, 서울역, 용산역 이렇게 했을 때. 자, 집단화 창고 있고 공동창고, 집회등 단지 내 창고, 복합 화물 터미널의 집단 창고 이렇게 집단화 창고, 집단화 창고 여러 가지 창고 등이 시설들이 갖춰 있는 것을 갖다 집단 창고라고 보통 말하죠. 자, 그런 식이고 뭐 중요성은 낮습니다. 예, 중요성은 낮고 단지 입지적으로 어디에 있으면 그런 창고라고 부르겠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4번 받고요. 양가로 5번 보십니다. 양가로 5번. 자, 기능 기준이 나와요. 기능 기준. 우리가 지금 기준별 창고를 갖다 보는 것이에요. 기준별 창고. 그리고 기능별 기준이 나오는데 기능 기준은 뭐냐? 자, 저장 창고가 있으면 저장. 자, 저장 창고는 뭡니까? 창고를 보관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충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장이란 말은 저장을 하겠다 이것은 보관이에요. 다른 게. 그리고 창고의 기본적 기능.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창고가 있어요. 보세창고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만은 일단 보세창고를 큰 내서 관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관세법. 그리고 수출이라든가 수입 화물에 대해서 취급하는 창고를 갖다 보세창고예요. 그러니까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반출이에요. 반입이 아니라 그냥 보세창고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반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세창고에서 나가는 것을 무조건 반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들어온다 해서 그 반입이 아니라 국내로 반입된 게 아니라 보세창고에서 나가기 때문에 반출이라고 합니다. 반출. 자, 유통창고가 나와 있죠. 유통창고. 필요한 제품을 집하해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배송하는 기능을 갖춘 창고로서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을 겸비하고 유통창고는 가장적으로 뭡니까? 요즘에 단순하게 보관의 기능만 갖춘 게 아니라 뭐까지? 거기서 가공 기능까지 갖췄다고 그랬죠. 그럼 유통창고는 필요한 제품을 집하해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배송하는 기능을 갖춘 창고로서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을 겸비하고 하역 보관 시설 위에 유통 가공 설비. 이거죠. 유통 가공 설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유통 가공 설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검품, 검수, 분류라든가 포장 설비 등을 갖춘 물류센터의 기능을 갖춘 게 바로 유통창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능 기준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모두 끝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요. 저장창고, 보수창고, 유통창고에서 필요한데 유통창고가 굉장히 좀 더 중시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823페이지 창고의 기준별 종류해가지고 구조 기준, 명칭 기준, 보관 기준, 입지 기준, 그 다음에 기능 기준에서 기준별 구분이 나와 있다는 거. 그거 보시고 거기 나오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24페이지 보시면요. 824페이지.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PPT로 보실 내용이고 그렇지만 우리 교재는요. 양가로 6번과 양가로 10번까지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양가로 6번은 경영기준이에요. 경영기준.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보관품 기준입니다. 보관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사분 중심의 중심 창고라 해가지고 거기서 애탁품 창고라든가 위탁품 창고라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품 창고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건축 양식 기준 해가지고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창고도 있는데 뭐 보관품 기준으로서는 다시 그렇게 뭐 그런 게 있다고만 보시면 되고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양가로 10번 같은 창고 종류에 따른 보관 비용계산 연간 처리한 기준에서 영업 창고, 그 다음에 리스 창고, 자가 창고, 자동 자가 창고, 야적 창고, 저장조 창고, 그 다음에 냉장 창고, 수면 창고, 공공 창고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업 창고는 기업 영업 창고를 이용할 때 모든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상당한 규모 보관 서비스를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가 창고를 말한다는 거. 또 자가 창고도 비경제로 나와 있는 거. 리스 창고는 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가 창고는 뭐예요? 내 자신의 창고를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 창고가 있어요. 자동 자가 창고. 컴퓨터에서 조절되는 창고를 보통 말합니다. 야적 창고면 그러니까 밖에다가 싸는 것이죠. 보통 항만 같은 데도 보통 야적 창고 많이 있죠. 자, 저장조 창고 있어요. 곡물 같은 거. 그러니까 곡물.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걸 다 저장조 창고예요. 냉장 창고를 이미 봤지만 그냥 영상 10도 이하부터 해가지고 쭉 구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수면 창고, 항만 등의 물 위에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원목 같은 거 보관한다는 거. 그다음 공공 창고 같은 거 있고 거기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배웠을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하고 내실 있는 이론을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